자, 10 정적분 4페이지 정적분의 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적분과 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요 부정적분이라는 개념도 배우고 정적분이라는 개념도 배워요. 그래서 학생들은 보통 적분 이렇게 나눠서 두 개를 통합해서 생각하는데 사실 얘네는요 처음 시작은 완전히 달랐어요. 부정적분은요 미분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미분의 반대 개념을 연구하다가 만들어진 개념이 부정적분이고요. 정적분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발전이 됐냐면요.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 구분구적법 이런 거 배웠지? 맞습니까? 막 이론 녀석에 요 면적을 구하는 요 이론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정적분이 나온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미분의 반대 개념, 넓이 구하는 개념, 최적 구하는 개념 요 두 개의 개념을 계속 이제 수학자들이 연구해서 막 발전시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얘네들이 만나버린 거야. 같은 개념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되게 흥미롭죠? 예, 전혀 출발은 달랐는데 결국엔 같은 same이 되고 있네 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적분 파트에서 같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시초가 달랐기 때문에요. 그 출발선상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의 정의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A에서 B까지 있을 때 요 알 수 없는 이 면적의 넓이를 구하는 데서 정적분은 시작했어 라고 했죠.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는 이 넓이를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 보자. 우선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y는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어야지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막 불연속이야. 이래놓고 야 여기 면적 구해봐 이러면 어떻게 구할 거야? 뻥 뚫려서 못 구하죠? 연속돼야 됩니다. 자, 이제 연속인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 면적을 구할 거야. 자, 구분구적법에서 배웠죠? 맨 처음에 뭘 합니까? 요렇게 기본 도형인 직사각형으로 쪼개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해놓은 다음에 내가 얘를 n등분했지. 그 n을 뭐로 보낸다?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되면 바로 이 몇 분의 몇에서 n이 무한대가 되면 선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리고 이 선으로 된 거를 다 더해버리면 어떤 형태든 내가 원하는 도형의 넓이가 나온다. 이것이 정적분의 시작이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 나는 여기에 있는 이 직사각형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할 거야. 근데 세로부터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이 전체 길이 몇입니까? b-h. 얘를 n등분했어. 그러면 요 한 칸의 길이는 몇 되겠습니까? n분의 b-a. 요게 모든 직사각형의 가로 길인데요. 선생님이 요 길이를 뒤쪽에 곱해줄 겁니다. n분의 b-a라고 요렇게 써줄 거예요. 자, 이제 가로 길이가 나왔으니까 이제 무슨 길이 써주면 돼? 세로 길이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 세로 길이는 딱 봤더니 얘가 뭐야? 함수값이지. 와, 얘는 함수값이구나. 좋았어. 함수값이 세로 길이가 되는데 이 함수값은 A에서 요만큼, 한 칸만큼 더한 거, A에서 두 칸만큼 더한 거, A에서 세 칸만큼 더한 거, 요런 함수값을 가지니까 A에서 더해줘야 되는데 한 칸, 두 칸, 세 칸 변하죠? 그 변하는 녀석을 K라고 쓸 거고요. 칸을 n분의 b-a라고 요렇게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직사각형의 요 길이가 무슨 길이다? 세로 길이. 요 길이가 무슨 길이다? 가로 길이다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로와 가로를 곱하면 요거 두 개를 곱해서 직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전부 어떻게 한다? 시그마. 다 더해버릴 거야 라고 했어요. 다 더해놓은 다음에 뭔 짓을 한다?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야. 요것이 바로 정적분의 시초였어요. 자, 그래서 정적분은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 한 번만 더 예를 쓰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f에 자 a 플러스 k에다가요 요 간극을 선생님이 델타 x라고 써도 될까 안 될까? 요 간극 x의 변화량
델타 X라고 쓸 수 있지? 차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차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얘를요. 델타 X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이 D에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델타 X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정의든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적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수학에서요.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라는 시그마라는 요 수학적 표현 있지? 얘를 우리는 간단히 줄여서 인테그럴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리미트 시그마를 합쳐서 우리 뭐라고 쓴다? 인테그럴이라고 쓰는 겁니다. 오, 그렇구나. 그럼 리미트 시그마 있으니까 인테그럴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정적 분과는 달리 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면적을 구할 거야지. 바로 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아래끝 윗끝에 들어가는데 아래끝 윗끝을요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내가 요 함수식에서는 지금 요게 보면 x라고 들어있지? 요 전체 얘를 x라고 둘 거다. 이 x의 최초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 k자리에 2를 대입하고 n자리에 무한대를 대입해서 x의 최초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k자리에 1 대입해. 그리고 n자리에 무한대 대입해. 몇 나옵니까? 얘는 몇이 돼? a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래끝이 a 이렇게 나와. 그리고 윗끝을 구하는 방법은 k는 1부터 n까지지. k자리에 n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려. 근데 문제는 n은 이미 약분돼서 n 다 사라진 상태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몇 나옵니까? b가 나와요. 이게 바로 윗끝에 들어가는 거고, 자, 이제 요 녀석을 그대로 씁니다. 선생님이 저 중간에 있는 걸 통째로 x라고 쓸 겁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fx를 써줘요. 그리고 난 후에 요 k 옆에 곱해져 있는 바로 누구? 이 가로의 길이지. 이 가로의 길이가 요 뒤에 이렇게 하나 곱해져 있잖아요. 바로 이 식이 dx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자, 얘가 왜 dx로 바뀌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얘는 선생님이 다른 말로 하면 델타 x입니다 라고 했지. 델타 x는 어떤 길이가 있는 상태야. 그치? 그런데 내가 얘를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엄청 작은 길이가 돼. 그치? 이렇게 작은 길이를 우리 뭐라고 부르는데? dx. 되겠습니까? 즉 n이 무한대로 간다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요 델타 x는, 즉 가로의 길이는 그냥 뭐가 된다? 거의 간격이 없는 dx가 돼버려 라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정적분의 정의예요. 최적을 구하는 개념을 아주 간단히 풀어서 이렇게 바꾸는 것, 정적분화 시키는 작업입니다. 얘가 정적분의 정의예요. 자, 됐나?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정적분의 정의에서도 이 식이 기본식이지. 자, 이 식을 딱 봤을 때 얘를 그냥 외우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a 플러스 k에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선생님은 외워. 왜 외우겠어? 왜냐면 얘가 세로야. 얘가 가로야 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세로 가로에 대한 개념 없이 왜 외우라면 미친 짓이지.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요 정적분의 정의를 공부할 때 이게 세로의 길이고 요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야. 그 길이를 모두 다 n개를 모두 더하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정적분이 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연습은 계속 시킬 거니까 고민할 필요는 없고 너희들이 기억할 건 뭐야?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외워야 됩니다. 시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f의 a 플러스 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얘와 얘는 같은 표현이다 라는 것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이는 요 녀석을 우리는 아래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윗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되게 간단해졌어요.
부정적분은요. 아래 끝 위 끝이 없으면 부정적분이야.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그냥 fx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자, 정적분은요. 아래 끝 위 끝이 있는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계산 방법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요거는 안 적어도 돼. 그냥 비교만 하고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냥 요렇게 풀면 된다예요. 아, 부정적분은 아무것도 없으면 부정적분. 윗끝 아래끝이 존재하면 정적분. 요렇게 우선은 나눠두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는 정리되셨죠? 지워도 되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요.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면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런데 가끔 서술형 평가 문제예요. 야, 정적분의 그런 성질이나 공식 이런 거 이용하지 말고 정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해보겠니? 라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이 공식을 아는 자는 문제를 푸는 것이고 공식을 모르는 자는 답은 내지만 서술형 평가에서는 빵점 처리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밑에 보도록 하자. 개념 정리하고 옆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를 구한다라는 얘기는 함수 fx를요 a에서 b까지 적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a에서 b까지 적분한다. 자, 그런데 적분 병수에는 관계없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나 인테그럴 f의 y, dy랑 같고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t, dt나 모두 다 같은 적분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얘 마치 뭐와 같아요? 우리 이런 개념 배운 적 있지? 시그마 변수에는 관계없다. 예, 선생님한테 수열을 배운 학생들은 시그마 변수에는 관계없다라는 개념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그마나 인테그럴이나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요. 드디어 공식이 아닌요.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다음 값들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 문제만 풀어줄 거고요. 나머지 한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정적분의 성질이 아닌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여 다음 값을 구하시오예요. 자, 참고로 아직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을 배우지 않았는데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두 가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약에 내가 얘를요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이 식은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자, 이 녀석을 계산하면 우선 인테그럴은 0에서 2까지 마이너스 3x의 제곱 dx 나와 있는데 인테그럴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어?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뭐가 보입니까? 곱셈이 보여요. 그래서 나는 쟤를 풀어줘서 뭐라고 쓴다? 9x의 제곱에 dx라고 쓰고 요 녀석 적분식 쓸 수 있죠? 적분하면 몇 분의? 3분의 9. 그러므로 3x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 2, 0을 넣고요. 3의 2의 세제곱 마이너스 0의 세제곱을 하시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몇 나오니까? 24. 이게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풀인데 이렇게 쉽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부터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그럴 0에서 2까지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dx라는 이와 같은 식이 주어졌어요. 자, 정의에 의하면 인테그럴은 뭐로 바꿀 수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자, 이제 여기에 함수 f가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제 이 녀석을 계산해 주는데 자, 얘는요 어디에서 시작해? 0에서 시작하니까 0 더하기 k 곱하기 맞죠? 자, 2하고 0 사이의 거리 차이는 2지.
즉 b-a는 2-0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쓰고 자 가로의 길이는 몇 되겠습니까? 이제 이 녀석 계산해서 n분의 2-0 암산할 수 있지만 한 번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식을 이렇게 적었을 때 fx라는 식이 어떤 식임을 알 수 있다? fx는 여기서 fx는 뭐예요? 예지 맞습니까? 아 fx는 9x의 제곱이야 라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정적분의 정의로 문제 풀어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좀 간단히 정리하면 f의 n분의 2k 곱하기 n분의 2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 fx에 의해서 시그마를 풀도록 할 겁니다. 자, 시그마 안에 똥 들어가면 9똥의 제곱 나오지. 그래서 시그마 안에 요런 거 들어갔으니까 얘 뭐라고 쓸 수 있어요? 9 곱하기 n분의 2k의 제곱 곱하기 n분의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시그마 변수가 아닌 녀석은 시그마 앞으로 나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시그마 변수는 k니까 k 아닌 녀석 다 앞으로 뽑아낼 거예요. 자, 얘는 n의 제곱이니까 곱하면 뭐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다 뽑아내면 n의 세제곱 보이고 또 상수 자리에는 2도 보이고 4도 보이고 9도 보이네요. 9, 4, 36, 72 나오니까 72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의 제곱이야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오네요. 자, 예. 시그마 k제곱 공식 알고 있죠? 시그마 k제곱 공식 뭡니까? 6분의 보고 1 더하고 2개 합이라고 이렇게 푸는 거랬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봤더니 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오네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모가 몇 차식입니까? 3차. 분자 몇 차식입니까? 3차. 분모 분자가 동차식일 때는 최고창의 개수가 답이다. 그래서 최고창 6분의 얘 최고창 몇 되겠습니까? 144.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하면 6, 1은 6, 6, 2, 12, 6, 4, 24 해서 24가 나오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 이 24가 나오는데요. 정의를 이용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예,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나와.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어? 성질을 배우고 나면 얘가 너무 편해서 다 얘에 익숙해지면서 얘를 잊어버리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 근데 우리는 좀 공부를 해두자. 개념적으로는 좀 알아두셔야 된다. 자, 똑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아래 있는 문제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정적분의 성질로 아래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재훈군 답 나왔어요? 자기 스스로 풀어보다 보면 나 이거 이해가 안 가. 이런 줄이 보일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운동 잘 안 돼요? 네, 잘 안 되는 것 같다. 자, 우리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녀석을요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라는 얘기는 자, 인테그럴을 뭐로 바꿔서 푼다?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서 풀란 얘기예요. 자, 그렇게 풀기 위해서 선생님은 우선 이 인테그럴 안에 x에 관한 어떤 식이 있네? 이 식을 뭐라고 놓고 문제를 풀겠다? fx라고 놓고 문제를 풀 거야 라고 우선 생각을 해주고 이제 식을 씁니다. 자, 우선 인테그럴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함수의 세로 부분을 좀 표현을 해줘야겠죠? f에 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숫자가 몇이에요? 0. 0 써줄 필요 없지. 0 더하기 그 다음에 뭘 써준다? k 곱하기 자, 0과 1의 차이는 몇입니까? 1. 1이라는 길이를 우리는 몇 등분한다? n등분한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줘요? n분의 1. 그리고 여기에 가로의 길이인 n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자, f똥을 계산할 거야. 자, 똥 들어가면 뭐가 돼요? 똥의 세제곱 플러스 1로 나오죠? 그러므로 요 식은 n분의 k의 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런데 시그마는 뭐를 싫어해? 곱셈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시그마가 곱셈을 싫어하니까 전개를 해서 얘를 펼쳐줄 겁니다. 그래, 얘 펼쳐버리면 n의 세제곱분의 k의 세제곱에 n분의 1 곱해버리면 n의 4제곱분의 k의 세제곱 될 테고 더하기 n분의 1이라고 이렇게 바뀌어 버리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풉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 녀석 풀어줄 수 있지? 얘 풀어줄 겁니다. 한꺼번에 갈게요. 얘 풀어주면 우선 n의 4제곱분의 1이라는 시그마 변수와 상관이 없는 상수는 앞으로 빼고 시그마 k 세제곱 공식을 계산합니다. 몇 나옵니까? 2분의 보고 1 더하고 전체 제곱 얘가 대괄호 받아야 되네요. 대괄호. 자,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을 계산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얘는 무슨 수야? 변수야, 상수야? 상수지요. 여기서 변수는요, 시그마 밑에 있는 k밖에 없어요. 시그마 변수는 k밖에 없으니까 k 아니니까 얘는 상수야. 자, 시그마 뒤에 상수가 나오면 무슨 공식으로 문제를 푼다? 눈사람 공식. n과 n분의 1을 이렇게 눈사람 모양으로 곱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이 나와요?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작업을 펼쳤어. 그랬더니 얘 분모는 몇 나옵니까? 분모는 4n의 4제곱으로 시작하죠. 분자는 뭐가 됩니까? n의 4제곱으로 시작하고 있죠. 맞습니까? 즉 얘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4n의 4제곱분의 n의 제곱 플러스 샬라샬라샬라 요런 상태예요. 그리고 뒤에 더하기 1이 있는 상태입니다. 서술형 평가면 이것도 일일이 다 적어줘야 돼. 근데 필요한 게 아니라서 우린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게임 끝났지. 자, n이 무한대로 가라 무한대로 가라 대답하니까 얘가 몇이 되고 있어? 4분의 1이 되고 있고요. n 제곱이 아니라 n의 4제곱? 쏘리. n의 4제곱. 그리고 뒤에 플러스 1이 와서 답은 몇이 되겠다? 4분의 5가 되겠다. 이것이 바로 정적분의 정의 리미트 시그마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요. 정적분과 무한급수의 관계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 자, 정적분이라는 말을 봤을 때 딱 떠올리는 수학적인 기호 모양 인테그럴 떠올리셔야 돼요. 자, 무한급수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무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급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시그마. 아, 인테그럴하고 리미트 시그마는 같은 건데. 그래서 적어 놓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우리는 이런 표현을 줄여서 인테그럴이라고 표현한다요. 자, 그러면 이 정적분과 무한급수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과 무한급수의 관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3단계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잠시만요. 여기 한 페이지가 다 들어가서 그렇구나. 자, 예를 들면요,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와 같은 식이 나와 있어. 우리는 이 식이 이미 뭔지 알고 있죠? 정적분의 정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문제를 풀어봤더니 예로 푸는 게 나아 아니면 인테그럴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쉬워? 인테그럴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나는 앞으로 인테그럴로 바꾼 후에 인테그럴의 성질로 풀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리미트 시그마가 보이는 이런 구조의 식을요, 인테그럴로 모두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페이지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3단계를 거치는데요. 자, 제일 처음에 적분, 변수를 내 맘대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갈뱅이 치고요. 이렇게 갈매기 표시하고요. 내 맘대로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맘대로 적분 변수 정하기. 내 맘대로 적분 변수 정하기예요. 자, 적분 변수 뭐야? dx, 뒤에 붙는 그 x라는 문자지. 자, x를 내 맘대로 정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와 같은 구조의 식이 있으면요, 나는 얘 전체를 x로 놓을 수도 있어. 하지만 얘만 x로 놓아도 돼요. 혹은요, n분의 k만 x로 놓아도 돼요. 이거는 내 맘대로 정할 수 있어. 그래서 적분변수 정하기의 제목이 뭐라고? 내 맘대로 적분변수 정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이거 전체를 x로 놓을래? 요만큼만 x로 놓을래? 요만큼만 x로 놓을래? 라고 이렇게 내 맘대로 적분변수를 세 종류로 나눠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적분변수가 정해지면요, 나머지 2번, 3번은 따라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적분변수가 정해지면 나는 얘를 이용해서 적분 구간을 정할 수 있어요. 적분 구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적분 구간 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분 구간이 바로 뭐야? 아래끝, 윗끝을 구하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아래끝, 윗끝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맨 처음에 k는 1에서 n까지니까 k 자리에 1 대입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아래끝은 a가 나와요. 맞나요? 즉 이거 k 자리에 1 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것이 뭐다? 아래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야? n까지지. 그래서 이제 윗끝을 구할 때는 k 자리에 뭘 대입하면 된다? n을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n 딱 대입해봤어. 그랬더니 뭐 나와? 윗끝은 b. b가 나와요. 그쵸? 네. 자, 됐죠? 자, 이제 요 녀석의 경우에도 아래끝, 윗끝 구해보자. k 자리에 1 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0.